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우리 코스피도 다시 3,200선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파월의 이번 정책 선회가 8월의 고용 약화를 예고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이사진에게 또다시 사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무너진 연준의 독립성이 앞으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는데도 시장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현재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CME에서 집계한 패드워치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선물 시장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에 멈춰 있습니다. 2주 전 100%에 근접하던 것보다는 크게 낮은 숫자이고 금리 동결 가능성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현재 시간인 지난 20일 미국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지난해와 달리 매우 신중한 어조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 그러니까 연방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서 예상보다 낮은 7만여 건, 3개월 평균 3만 5천여 개를 창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5월과 6월의 일자리도 재집계 과정에서 무려 25만 8천 건이 사라졌는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러한 위협이 현실이 되면 급격한 해고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Nonetheless, with policy in restrictive territory, the baseline outlook and the shifting balance of risks may warrant adjusting our policy stance. 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보다 고용시장의 약화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고용 악화에 대비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곧 공개 예정인 8월 경제지표까지 보고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 더 강합니다.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수도 있지만 미래 기대의 물가 수준을 높일 가능성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의 이번 잭슨홀 발언 이후에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도 서둘러 입장을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등 연내 동결을 예상하던 일부 투자은행들은 곧바로 12월이 아니라 9월에 내릴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의 위험 균형의 변화, 즉 물가보다 고용이 악화해 정책 조정을 정당화한다라는 발언이 자신들이 전망했었던 대로 0.25%포인트의 인하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기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겉으로는 실업률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 상태로 연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신규 채용이 잘 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은 자리를 유지하는, 즉 낮은 채용과 낮은 실업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고 기업은 해고를 적게 하면서 지표가 왜곡될 위험을 파월 의장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체방크도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음 주 8월 고용 보고서에 앞선 예고편 성격으로 연준이 주목하는 해당 지표에 따라서 0.25%포인트의 인하와 추가 인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흔들기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이사에게 퇴임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젠 매우 노골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 7명의 이사가 현재 임명되어 있고 각 지역 12개 연방준비은행장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잭슨홀 심포지움 당일 소셜미디어와 기자회견에서 리사 쿡 이사를 해임시키겠다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자리에는 이미 측근이자 경제정책 자문을 맡던 스티븐
스티븐 미란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리사 쿡 이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일 이사직 하나가 더 사라지면 이미 트럼프 측으로 돌아선 2명의 이사들 그리고 스티븐 미란에 더해서 모두 4명의 이사들이 공화당 편에 서게 됩니다.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파월 의장에게는 잭슨 홀 연설이 이번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캐런 다이먼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화된 연준이 잃어버린 신뢰를 나중에 되찾으려면 필요 이상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연준 인사들도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스콧 베서트 미 재무장관 주도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차후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